안녕하세요, 세시입니다. 오늘은 모닝 페이지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는 모닝 페이지를 1월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1월 1일부터 쓴 건 아니고 많은 분들이 1월에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모닝 페이지 쓰기를 시작했다고 얘기를 하길래 모닝 페이지가 뭐지?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하게 됐어요. 모닝 페이지는 이 책 아티스트 웨이에 나온 개념인데요. 아티스트 웨이가 한국어로 된 전자책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원서로 된 걸 도서관에서 빌려 읽었고요. 제가 좀 잘 못 이해한 점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모닝 페이지가 뭔지 모르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면 모닝 페이지는 이 책 저자 줄리아 카메론이 쓴 아티스트 웨이에 나온 개념인데요. 이제 일어나자마자 생각나는 대로 노트 3장을 쓰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쓰는 글이라서 모닝 페이지 이렇게 부르는데 어떻게 쓰냐?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노트 3장을 써 내려간다. 뭘 쓰냐고 하면 정말 아무거나 할 말이 없으면 할 말이 없다고 써도 되고 생각이 안 나면 생각이 안 난다고 써도 되고 어떤 내용으로든 하루에 3장 쓸 것을 권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쓰냐고 하면 내 안의 창조성을 끌어내기 위해서 라고 얘기하거든요. 저는 1월부터 쓰기 시작했으니까 지금 한 3달 정도 됐는데 사실 엄청난 변화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느낀 소소한 변화를 장점을 설명해 보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아무거나 막 쓸 수 있다는 데에서 해방감을 느낄 수 있어요. 이게 제가 쓴 모닝 페이지 노트인데요. 처음에는 가지고 있던 노트에다가 썼고 그 다음은 제가 북바인딩으로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정말 아무 노트나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냥 막 쓸 거니까 너무 비싼 노트는 준비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그냥 아무거나 편한 노트로 쓰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정말 의식의 흐름대로 떠오르는 이야기들을 그냥 막 적었어요. 아무한테나 못하는 얘기, 남한테 못하는 얘기도 썼는데 그게 상당한 해방감을 주더라고요. 제가 일기를 쓸 때도 조금 솔직하게 쓰는 걸 주저했었는데 이 모닝 페이지를 쓰면서 솔직하게 쓰는 일종의 연습 같은 걸 좀 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아무 얘기도 할 수 없는 이야기를 모닝 페이지 매일 아침에 썼는데 쓰고 나니까 홀가분해지는 것도 있고 책 아티스트 웨이를 보면 처음 쓰고 한 8주 정도는 자기가 쓴 것도 보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독자를 고려하지 않는 사실상 독자가 없는 글쓰기를 하는 셈인데 아무도 안 보고 나도 안 볼 거니까 내용에 규칙도 없이 잘 쓸 것도 없이 오로지 3장 양만 채우면 그만이거든요. 제대로 된 글을 쓰는 것보단 상대적으로 쉬운 일이잖아요. 주제에 맞게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3장을 써 이러면 너무 어렵지만 어떤 이야기든 상관없으니까 3장을 써 라고 하면 조금 더 쉽겠죠. 그래서 어쨌든 일어나서 이 3페이지를 쓰는 것만으로 남에게 할 수 없는 얘기를 어디에라도 털어놨다 하는 해방감도 있고 일어나서 가장 처음에 하는 일을 매일매일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작은 성취를 계속 쌓아 올린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쓰면서 나를 알아간다는 장점이 있어요. 제가 책을 읽고 생각나는 것들이나 좀 좋았던 문장을 이렇게 대충 적어서 남겼는데 책에서 인상적이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작가가 우리가 I feel okay 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여기에서 okay의 뜻이 뭐냐 라고 묻거든요. 한국어 책에는 정확히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원서 버전에서는 okay라는 단어를 blanket word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걸 담요로 덮어놓은 것 같은 그래서 진짜 뜻을 숨겨버린 단어라고 해석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괜찮다고 말할 때 정말 괜찮아서 괜찮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 okay라는 말 안에 정말 많은 복합적인 감정이 숨어있을 수도 있잖아요. 안 괜찮은데 괜찮다고 할 수도 있고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안 괜찮아질 수도 있고 사실은 뭐 참고 있거나 화내고 있거나 그냥 내가 괜찮다고 나를 속이고 있는 걸 수도 있고 여러 복잡 다단한 감정을 오케이라는 단어 하나로 퉁치는 셈이거든요. 근데 내 감정을 솔직하게 적다 보면은 괜찮은 게 아니었구나 내가 나를 잘 모르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사실은 내가 뭐 화가 났구나, 슬펐구나, 지겨웠구나, 외로웠구나 등등 남에게 꺼내지 못해서 혹은 내가 감춰두려고만 해서 나조차도 잘 인지하고 못하고 있었던 나의 진짜 감정들을 꺼내볼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다양하게 내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돼요. 이렇게 모닝 페이지를 쓰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적어가면서 나를 알아갈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이 과정도 꽤 의미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모닝 페이지를 쓸 때 처음 8주 동안은 노트를 읽지 말라고 하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 보니까 8주가 지난 뒤에도 안 읽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건 자기 선택일 것 같아요. 저는 이 영상을 만들면서 처음으로 다시 읽어봤거든요. 거의 3달 만에 처음으로 제가 쓴 모닝 페이지를 읽어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썼던 제 고민의 대부분이 그냥 지나고 보니까 시시한 고민이었고 그리고 제가 그걸 굉장히 오랫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반복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 까먹었거든요. 3달이나 지났으니까. 그 당시에는 되게 심각하고 나한테 큰 일이 날 것 같은 일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3달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별거 아니게 된 거죠. 내용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왜 그렇게 했지? 하지 말걸. 그리고 또 그래 내일부터 진짜 이렇게 한다. 이게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이때의 고민들이 지나고 보니까 너무 사소해 보여서 좀 웃음이 날 정도였어요. 내가 그 고민에 빠져있을 때는 그게 되게 중요하고 되게 크고 좀 해결이 불가능할 것 같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일이 해결돼서 괜찮아 보일 수도 있고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크지 않아서 괜찮아지는 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걸 너무 끙끙 나 혼자 앓고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보통 혼자 일하기 때문에 저 스스로에 대한 스트레스가 되게 많거든요. 더 잘해야 되는데 왜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하지? 이런 자책 같은 걸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데 이 모닝 페이지를 한번 쭉 읽어보니까 그런 자책을 너무 자주 하고 있더라 라는 걸 깨달아서 이건 뭔가 근본적인 내 생각 변화가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대부분의 고민은 결국 내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나의 편향적인 생각 같다고도 느껴졌어요. 이걸 다 보고 나니까 고민은 결국 작아지는구나 하는 나름의 결론을 내릴 수 있었고 결국은 내가 괜찮아진다는 걸 깨달을 수가 있어서 내가 그걸 의도하고 쓴 건 아니지만 안도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나중에 내가 쓴 모닝 페이지를 다 되돌아보면서 그때는 별로였는데 지금은 괜찮아졌다 라고 깨닫는 것도 있지만 쓰면서 괜찮아지는 것도 있어요. 저는 아침에 모닝 페이지를 쓰고 저녁에 자기 전에 짧은 일기를 쓰는데 저녁에 쓰는 일기는 좀 마음이 가라앉는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하루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쓰는 거다 보니까 피곤하고 내용이 우울하게 빠질 때도 많아요. 근데 모닝 페이지는 아침에 쓰니까 자연스럽게 별로 의도한 건 아닌데도 긍정적인 이야기로 끝을 맺게 되더라고요. 그래 어제는 좀 내가 잘 못했지. 이런 것 때문에 고민했지. 근데 이제 또 새로운 날이 밝았으니까 다시 잘해보자. 열심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끝나더라고요. 누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아니야 너 잘못한 거 아니야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건 아니지만 그냥 어디에다가 썼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마음에 위안을 주는 게 있더라고요. 쓰고 딱 덮으면 그 일이 봉인됐다는 감각이 생겨서 마음이 좀 개운해지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걸 쓰려면 평소보다 20분에서 30분은 일찍 일어나야 하거든요. 저는 2페이지를 쓸 때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결국 이 모닝 페이지를 하려는 사람은 30분, 하다못해 10분이라도 일찍 일어나서 뭔가 새로운 걸 해보려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분명히 미약하게라도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람이 모닝 페이지가 아니더라도 일찍 일어나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분명히 변하는 게 있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내 생활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일으키는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단한 변화를 느낀 건 아니지만 뭔가 솔직하게 글을 적는 데에서 느끼는 해방감이라든지 안도감 같은 게 있어서 일단은 계속 써보려고 하고요. 저는 모닝 페이지를 먼저 쓰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아티스트 웨이라는 책을 나중에 읽었는데요. 모닝 페이지는 무슨 대단한 준비 방법이라든지 설명서 같은 게 필요한 그런 건 아니라서 책을 읽지 않고도 따라할 수 있지만 한 번쯤 읽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굳이 살 것까지는 없는 것 같고
그냥 빌려 읽어도 충분하고요. 이 책은 이제 12주 코스로 되어 있고 한 챕터당 한 주짜리 코스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매주 한 챕터씩 읽으면서 거기에 나온 뭐 질문 같은 거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도서관에서 3달 동안 한 권의 책을 빌려 읽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도서관에서 빌려서 먼저 다 읽고 내가 따라해야 하는 그런 일들을 독서 노트든 어디든 정리해 놓은 다음에 그 일들을 순차적으로 따라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주로 동기부여가 되는 말이 많이 들어있고 자기계발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과학적인 이야기를 많이 곁들여서 설득하는 책이 있는가 하면 이 책은 좀 더 개인의 마음가짐, 심적인 변화에 방점을 많이 두는 책이라서 저 같은 사람한테는 오히려 약간 벽 같은 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생각을 바꿔라. 그럼 된다. 일단 뭐 시작부터 해라. 라는 걸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지 않나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여기에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뭐 아티스트, 예술가라든지 창조성 같은 말이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뭐 진짜 예술가가 되려는 건 아닌데 그렇게 뭔가 해볼 게 아니라면 나랑은 안 맞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아티스트라는 말을 예술적인 분야에 한정시키는 게 아니라 하고 싶지만 못했던 일들, 뭐 다시 시작해보고 싶은 게 있는 사람들이 한번 도전해보고 싶을 때 읽으면서 나도 할 수 있다,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책이거든요. 동기부여가 되는 문장이 되게 많은데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은 우리가 예술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뭐 창조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재능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저자는 영감을 벼락처럼 찾아오는 게 아니라 흐름 같은 거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한국말로는 어떻게 번역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책에서는 flow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았는데 우리가 나는 나이도 많고 뭐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래서 나는 못해, 지금은 너무 늦었어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상 나의 발전이나 내 생각을 막는 장애물 같은 걸로 표현하거든요. 우리가 달라지려고 애쓰면서 그런 생각들을 깨부수면 우리의 창조성은 피가 돌듯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되찾을 거고 영감은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두 내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자연스럽게 흐름을 만들어주면 된다 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나는 못해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객관적인지 주관적인지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나이기 때문에 더 박하게 평가하는 걸 수도 있고 시도해보지 않았는데 겁먹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책은 우리 모두에게 잠재된 능력이 충만하니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었는데 주변 사람들 때문에, 가족 때문이든 아니면 내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서였든 하지 못했던 게 있다면 해보자고 얘기하는 책이에요. 사실 요즘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사는 게 맞는 거라고 말하는 시대이기도 하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원하지도 않는 일을 억지로 몇십 년 동안 하는 게 의미 없다고 말하는 시기이기도 하니까 그럴 때 이 책 보면서 내가 뭘 하고 싶었던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제가 말했듯이 12주 동안 여러 가지 질문에 답하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뭐 목숨이 5개쯤 더 있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 아니면 내가 어렸을 때 하고 싶었는데 왜 못했는가? 누가 나를 막았는가? 질문하고 답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이런 질문에 하나씩 대답하면서 적다 보면은 자기에 대해서 잘 알아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책 한번 빌려서 읽어보시고 또 모닝 페이지도 써보시고 여기에 나오는 질문들에 대답하면서 나를 한번 알아가는 과정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모닝 페이지도 써보고 그리고 아티스트 웨이도 읽어보면서 모닝 페이지에 관해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부정적인 사람이 3달 만에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뀔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제 안에 뭔가 미약하게나마 아주 조금이나마 달라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저는 모닝 페이지를 계속 써보려고 합니다. 또 공유할 만한 점이 있으면 또 영상을 만들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